IMF 외환위기 당시 작은 빵가게를 하던 임기용 씨 역시 궁여지책으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담당 구역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 있는 빌라촌인데요. 직접 운전부터 운반까지 오롯이 혼자 해야 합니다. 2일주, 3일주로 많이 하잖아요. 왜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일단 회사에서 시키니까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작은 차에 실제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시켜서 작업을 하네요. 새벽 5시부터 8시간. 작업량이 너무 많아 1시간 휴식 시간도 건너뛰기 일수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쉬죠. 하루밖에 못 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직이 있어요. 대륙은 당직이 있어가지고 당직이 있는 날은 보름 동안 쉬지를 못하고 2주 동안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19년을 하루처럼 살아왔다는 기용 씨. 우선 차량이 갈 수 있는 구역의 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합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소스를 끌고 나왔잖아요. 차에 실렸는데 그거를 또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데가 맞나요? 예. 이제부턴 말 그대로 맨몸 투혼. 신새벽 동네 몇 바퀴만 돌아도 2만 보가 훌쩍 넘는답니다. 크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도 수레 하나에 의지해 두 손으로 직접 옮기기를 반복하죠. 월수금 화목도 그렇게 두 개 지역으로 치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3일 양을 쳐야 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8시간 근무하는 거고 휴게 시간 1시간 있는데 실제적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그 밥 먹는 시간도 애껴가면서 해야 그 시간 내에 출근 시간 내에 일을 마칠 수 있어요. 트럭으로 평균 4번, 많을 때는 7번씩 쓰레기를 싣고 나른다는데요. 비좁은 오르막 골목도 혼자서 후진해 올라가야 하는 기용 씨. 그는 시민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마음이 있어 이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데 시키면 해야 될 상황이고 이 일을 제가 하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제 힘들면 그만두는 형식이 되겠죠. 지역사회를 깨끗한 봉사하는 공공부문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공부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배우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에 의해 효율만 생각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난 청소 노동자의 삶의 질, 그리고 건강권. 이것이 2020년 거리 노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 옆에 회사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것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또 차량 또한 아주 크게 망가지고
그런 일이 1년에 한 건씩 발생하다 보니까 시동 끈 상태 기아를 넣어놔도 앞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하다가 뭔 일이 나면 3시, 4시 넘어가면 사람도 없고 좀 아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18명의 사망사고자 중에 지자체 소속이 2명, 나머지 16명이 모두 위탁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처음에 이게 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질 못했어요. 지난 8월 인대 부분 파열로 내시경 수술을 받은 양강인 씨.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체크합니다. 여기가 좀 아프고. 네. 처음 왔을 때 어깨 통증이 아주 심하고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MRI 사진 촬영을 했고 그 위에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 상태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어깨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 아니나 생각이 들고 또는 운동선수랄지 헬스클럽을 다니는 사람이랄지 직업적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양강인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노동자인데요. 운동선수만큼 어깨를 혹사시키는 직업입니다. 오는 2월에 복직하기 전까지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휴식 기간에 최대한 회복을 시켜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죠. 저도 저기 운동하고 무거운 걸 많이 끌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축축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 다친 것 같아요. 소리까지는 안 듣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여기가 보통 이렇게 어깨 아픈 환자들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술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약간 더딘 편이긴 해요. 아파요. 매일 12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 어깨가 망가져 버린 건데요. 설상가상, 날이 갈수록 일이 늘어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양이 이번에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완산구에 있던 구역이 저희 덕진구로 넘어오면서나 좀 양이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에서는 그 인원 갖다 그냥 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업체한테 그냥 떠넘기시기. 그래서 일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니네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이에요. 사람 몸이 다치던 말던 골병이 들어서 퇴사를 하던 말던 그냥 니네 할 수 있으니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자체들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은 다치는 것 같아요. 일 강도도 많고 헛디는 것도 있고 어두운 새벽이라 안 보여서 다치는 경우 또 유리파편 이렇게 해갖고 다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직종의 산업재해와 비교해도 청소 노동자의 재해율이 건설업보다도 더 높습니다. 재해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은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 도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트기 전에 청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반문해 보게 되네요. 6년 동안은 낮에 일을 했었어요. 야간 하면서 낮에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인데 괜찮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야간에 일을 하면서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저녁 일찍 잠을 자야 새벽에 출근을 하니까.
일본은 일찍이 청소 업무를 공공노동으로 규정하고 청소 노동자들이 낮에 일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편의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노동권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일본 도쿄 청소 노동자들이나 유럽에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다 주간에 일합니다, 낮에. 우리만 새벽에 일하거든요. 출퇴근에. 이동에 막힘이 없게 하려고 하는 새벽에.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얘기하면 냄새나고 더럽고 이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노동을 보면 다 새벽, 심야, 도시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은폐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힘이 약하고 열악하고 법률적 제도가 없는, 그리고 노동의 시선에서 보면 핵심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됐던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꾸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은 제도의 설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지 않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법이죠. 우리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일하는 분에게 눈 마주치며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험에 내몰린 그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는 세상은 아니어야 하니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청소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든 고용이든 임금이든 복지든 직접 시장이 자치단체가 이제 좀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급격히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또 다른 노동자들의 안전망 역시 시급합니다. 제도와 현실의 격차 사이에서 아무런 보호망 없이 세파를 이겨내야 하는 현실. 그들을 감싸 안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금액도 많이 다운되고 가는 갈수록 제가 벌써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시작한 지가. 해마다 가는 갈수록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제가 손에다 쥐고 가는 돈을 따지면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무분별하게 대리기사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대리기사의 수가 너무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죠. 소리긴 하지만. 거리수에 따라서 그 요금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 끝에서 강서구 끝에를 가더라도 통상적으로 25,000원에서 30,000원은 나와야 되는 거리인데 시간도 그렇고 키로수도 그렇고, 그런데 10,000원에도 올라와요. 보이는 건 무조건 잡아갖고 간다고. 가지 말아야 될 금액도 잡아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니 몇 년 사이 그들이 있어 우리의 삶은 몰라보게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은 외면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54만여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구호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리운전 퀵 서비스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단 하나도. 1도 없는, 1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계약, 공정임금, 공정시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하위 업종별 법률은 조금 정부가 시급히 관할 부처별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함께 반짝이는 만화경. 거리에서 만난 우리의 이웃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우직하게. 돈을 손으로 셀 수 없어서 돈 세는 기계에다가 그냥 놓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항상 똑같지만지는 않더라고요. 열심히 한 만큼 또 그만큼 또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대리기사로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하고 마감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전에 몇 번 떨어져 봤고 감전도 돼봤고 다 했는데 저희는 사명감이 있거든요. 왜? 저는 지금도 저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어둠을 밝혀준 사람이라. 우리가 없으면 이 어둠 세계 누가 밝히냐. 우리야. 그래서 누가 부르면 난 사무실도 그래요.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다. 몸 다치고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사람까지 무시하면서나 너 쓰레기 치우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민원 나가면 욕부터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다 의식들이 깨어가지고 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개중에 우리를 부를 때 쓰레기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쓰레기를 치는 일이지 쓰레기 아저씨는 아니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과 함께여야 비로소 같이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I think about how it might have been.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좀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뭘로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3,700불을 냈어요, 한 달에. 이 월세 한 달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사람이.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